자, 오늘도 반도체주들이 러쉬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증시가 셧다운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죠. 뭐 셧다운이 빨리 끝날 거다. 기존에도 미증시 셧다운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자, 셧다운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해결것이 될 것이다 하는 낙관론에다가 ADP 고용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다음 차례 지금 계속해서 다시 올라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 자 이것이 이제 불거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 오르고,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2.5%, 하이닉스가 5%. 자 여기서 오늘 아침도 반도체 섹터들이 이렇게 해서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전부가 반도체 라인 쪽의 종목들이죠. IT 대표죠. 낸드, HBM, CXL, 온디바이스, 장비, 재료, 모아서 반도체에 있는 전체 섹터가 지금 다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자 이제 앞쪽에 라인들은 쭉 올라 들어가고요. 개인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종목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고 있는 이 JVM 역시 마찬가지 그런 회사에 들어갑니다. VM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회사는 이게 참 묘한 일인데요. 자, VM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는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자, VM이 있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냥 VM이 있고, 그리고 VM에다가 영문자를 하나씩 더 붙인 HVM이 있고 JVM이라는 회사가 있죠. 셋 간의 서로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HVM은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기업, 자 이게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는 우주항공기업.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우리 지수가 밀려 내려갈 때 우주 항공 정책 기대감으로 아주 강한 흐름 들고서 단기적으로 3일 동안 72%의 수익을 내고, 그리고 크게 그 뒤로도 계속 강세를 보였던 기업이죠. HVM 있고, 그리고 JVM이 있습니다. JVM 같은 경우는 JVM 같은 경우는 또 케이스가 조금 달라요. JVM은 헬스케어 쪽으로 잡혀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냥 VM은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VM이라는 회사가. 저희도 지금 제가 지금 여기 VM은 저 앞쪽에 보면 이렇게 잠깐 표시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VM을 지금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중간에 이 종목 역시 심텍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에도 굉장히 탄탄하게 약세 구간에도 탄탄하게 버틴 기업이 있고, 약세 구간의 실적이 나빠졌다가 급속도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뭐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심텍, 이 심텍 같은 케이스가 그렇죠. 중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악화가 되었다가 삼성전자 버벅거리는 동안에 실적이 악화가 되어서 주가도 박살 났다가 지금 미친듯이 이렇게 달려 들어오고 있죠. 실적이 악화됐다 돌아 나오는 턴어라운드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 이 네임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악화가 돼도 되돌아서 찾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 VM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어저께는 뭐 저 밑에 있는 저 개잡주 NC트론 같은 경우 수출 9월 수출이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관세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올라 들어가면서 쭉 나왔는데, 어제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대표 라인급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신고가로 지금 날아가는 저 캠트로닉스의 경우도 중간에 유리기판에다가 실적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비교적 안정적인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장비업들 경우는 이 사이클이 좀 강하고, 소재 같은 경우는 사이클 폭이 진동폭이 좀 적고 그렇게 되죠. 캠트로닉스도 대표 라인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후반에 소개했던 거는 모두 다 대표 라인이 아니고, 진짜 대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뉴스에 나오게 보면 자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어저께 나왔던 뉴스입니다. 반도체 하반기 주도주 소부장까지 비중 확대하라라고 했는데, 보면 기가비스도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강한 쪽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이거 대장주보다 뜨겁다, 반도체 소부장 질주하고 뉴스 나오고 있죠. 여기 나오는 기업들이 진짜 네임드 기업들인 겁니다. 어제 잠깐 얘기 드렸던 강세 섹터 체크해서 설명드렸던 ENF, 팸트론 있고요. 그리고 테스 뭐 잘 아시죠? 저 앞에서부터 좀 미친 듯이 질주해서 들어왔던 테스,
ENF 그리고 반도체 수익을 쭉 돌아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미국 쪽의 기대뿐만 아니라 지금 D램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재고가 여기 지금 3.3주 나라는데 이거보다 지금 더 낮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급 병목의식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D램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HBM 쪽을 하느라고 당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을 가지고 거기에 지금 목숨 걸고 달려드는 바람에 시스템 반도체도 뒤로 제껴버리고 다 뒤로 제껴버렸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D램 재고가 모자라던 너무 모자라던 얘기죠. 그러니까 심텍 같은 종목들이 쭉 미친 듯이 튀고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심텍 DDR D램 대표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덕전자 코스피의 대표주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가 바로 네임드 기업들, 즉 반도체들이 돌아 나올 때 계속 지금 추천을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들이 사이클을 돌아 나올 때 같이 실적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기업. 자, 아무거나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해드렸어요. 호황 사이클에 제대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 뭐 테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심텍이라든가 테코인이라든가 이거는 잘 아실 텐데. 낯선 기업이 하나가 들어갔죠. JVM. 이 중에서 ENF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유명하죠. 유명한 기업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고 있는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죠. 그런데 유명도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덜 유명한 기업이에요. JVM. 항상 가장 덜 유명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왜 여기 들어왔냐면 어저께 그 같지 않은 NC트론 같은 놈들하고 비교를 해서 살펴보시라는 얘기죠. 자, 전망 자체가 이렇습니다. 쭉 치고 들어가서 2021년도에는 500억까지 났었죠. 순이익이 500억까지 영업이익이 500억까지 났다가 반도체 사이 꺾여들으면서 내려가서 바닥 치고 그리고 오래 돌고 다시 쭉쭉쭉쭉 올라올 거다. 들어왔죠 이미? 작년 하반기에 적자 치고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되고 2분기에는 다시 확대되고 3분기에 또 확대되고 4분기에 또 확대되고 내년에 또 확대되고 주가 어떻게 당연히 올라 들어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 위쪽에 올라 들어가시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제 딱 보면 저 위에 나오죠. 자 반도체 전공정 핵심 과정 중에 하나죠. 식각 분야의 건식 식각 장비 제조 업체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증착 장비 같은 경우 저렇게 증착 장비 같은 경우는 원래 증착 장비의 최고 기업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얘기 들은 것처럼 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전자에다 납품을 하질 않아요. 삼성전자에다 납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뚫고 들어간 기업이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황 사장이 이재용이가 사고를 쳤을 때 갖다 들이받고 찍혀가지고 20년 넘게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지 못하면서 그 틈새를 뚫고 들어가서 성장한 그런 기업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식각 같은 경우는 핵심 공정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 자체가 다 끝난 기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만 돌면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그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만 돌면 올라 들어가는 상대적으로 이 JVM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유명하지가 않죠. 덜 알려진 다른 종목의 테스라든가 테코인이라든가 심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뭐 특히 심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기업이니까 대덕전자는 코스피 그보다 더 오래된 종목이고요. 이렇게 오래된 종목인데 반해서 얘는 지금 상장 자체도 2018년 상장이니까요. 좀 늦게 상장이 됐어요. 이렇게 늦게 상장이 돼서 덜 유명해진 틈 그 사이에서 한번 올라 들어가면 덜 유명하다는 얘기 자체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었다라는 얘기 되고요. 이번 사이클 직전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주봉입니다. 한 주간에 20만 주가 거래됐어요. 20만 주. 그러니까 일평균 대금 5억 정도 되는 수준이라는 얘기죠. 저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2009년에 이렇게 2019년에 올라올 때 그 다음에 이쪽에 올라올 때 같은데 이렇게 앞선 직전 사이클에 여기 올라올 때 같은데도 보면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1,000원대 종목이 18만 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도체 사이클 좀 들어온다 그래서 메이저들이 찔고 들어오게 되면
직진 형태로 V자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덜 유명한 종목들 지금 올라 들어오는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이 다 똑같은 케이스가 돼요. TCK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잘 모르는 종목이죠. TCK 유명하지 않은, 자 그래서 이런 유명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기관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름은 있으나 얘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유명하지만 개인이 선호하지 않는, 그래서 개인이 선호하지 않는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드렸던 KS 같은 경우, 자 개인들은 지금도 계속 팔고 있죠. 자 앞에서부터 계속 팔고 있는 사이에 이거 완전 빈집털이에요. 빈집털이 이렇게 빈집 털어버리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이 JVM 역시 마찬가지, 반도체가 돌아 들어가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종목 구조 똑같죠. JVM, 그래서 반도체가 다시 돈다라고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가 나오자마자 바로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수하고 들어옵니다. 자, 저 앞에 보셨던 것처럼 그 직전 같은 경우에 11만 주, 전체 그런 일주일 거래량이 23만 주가 안 됐었어요. 이 앞에서 주간 거래량이 23만 주가 안 됐는데 기관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온 첫날 9월 18일 같은 경우 하루에 사들량이 23만 주입니다. 그 전날은 외국인이 28만 주를 사서 끌어당겼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번갈아가면서 지금 막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건 뭐 확연하게 턴어라운드 될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재는 일단 실적과 대비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조금 높은데, 앞에서 얘기 들은 것처럼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ER 수치가 조금 높더라도 이걸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드리죠. 심텍 같은 경우가 그러죠. 자, 심텍 같은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이건 이제 심텍하고는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만 시각장벽이니까. 심텍이 지금 27배가 나오고 있어요. 27배. 그러니까 이제 VM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 VM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도 또 빠르게 들어오는지 18배입니다.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들의 평균이 20에서 25배, 웬만한 검사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20배 다 넘어가죠. 그 뒤집어 얘기하면 이 VM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쪽에 가서 보면 이제 내년도 기준이고요. 그 다음 해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 들어가는, 이게 거의 이렇게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비교적 조금 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안 밀리고 아래쪽에서 올라 들어간 다음에 그대로 지키고 다시 돌아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라온테크, 그 다음에 넥스틴, 오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로스 같은 애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이쪽 라인을 친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비교할 만한 기업은 역시 왕년에 굉장히 날려졌던 중소형주 넥스틴 같은 종목하고 비교를 할 게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나올 날이 있겠죠. 얘 같은 경우 지금 늦게 출발을 해서 이제 16배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넥스틴 여기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만 요거도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다시 소개시켜드릴 미소 패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또 이 회사도 요것도 다음에 지금 나온 김에 지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VM 같은 경우는 지금 사셔도, 지금 따라 들어가셔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까지 지금 냅두고 있다가 지금 9월 18일부터 산 거 아닙니까? 9월 18일 쭉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서 사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사나 외국인들이 사들여온 날짜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들어오른 상태다라는 얘기죠. 자, 이건 1년이고요. 최근 1개월간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180만 주를, 175만 주를 샀고요. 기관이 130만 주를 샀고 합계로 300만 주를 샀는데, 자, 외국인으로 친다라고 하면 자, 9월 2일 여기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이게 평단이요. 지금 16,800원, 17,000원 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만 이 숫자도 지금 조금 많은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지르고 들어온 건 여기서부터거든요. 17,000원.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 보면 10%도 몰랐어요. 실제적으로 300만 주를 샀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확실히 올라가는 기업인데 손 놓고 놀고 있었죠. 여태 얘들 같은 경우도 밑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 들어온다 하는데 계속 손 놓고 놀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그래 VM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게 흐름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잡혀 들어가요. 이제 요 머리 위쪽에 2만원 라운드 넘버가 있죠. 여기까지 우선 10% 정도는 민기적 거래가다 이걸 뚫고 들어가게 되면 다시 2차 여기 앞에서 보인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2차 들어오고 그 뒤에 다시 이게 치고 들어가는 이 모양이죠. 자, 요 위쪽에서 이제 러닝 커렉션으로 이렇게 들어올려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상세 본다 그러면 뭐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러닝 커렉션 형태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고 다시 치고 올라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이런 구조의 길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넥스트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VM 같은 경우에는 JVM도 넥스트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요. 넥스트에서 거래가 되는 건 우주항공의 HVM, 즉 개인들이 선호할 만한 종목들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만 개장한 이후에 이제 반도체들 오늘도 날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싼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 개장 이후에 후발주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계속해서 덜 알려진 강자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발로 들어가셔서 노릴 수 있는 우량주 VM이었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오르고엔 최소 경력 10년 이상 4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전 투자 최고 전문가들이 쭉 있습니다. 10년의 경력이라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반도체 사이클을 최소 3번 이상은 본 분들이에요. 그 사이에 실제적으로 4번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삼성전자 슈퍼랠리 사이클이 있었고요. 2020년에 여러분도 잘 아는 직전에 최고가 슈퍼 사이클이 있었고요. 중간에 HBM 슈퍼 사이클이 있었고요. 그리고 2번 사이클이 있고요. 그 사이에 반도체 사이클이 벌써 4번이나 있었어요. 4번이나.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올라 들어온 흐름이니까 중간 반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HBM 사이클에서 또 한 번 들어오고요. 그래서 2번이 지금 4번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흐름 되는 거죠. 2017년도에 슈퍼 사이클에서는 이 종목은 작동이 되지 않는 종목이고요. 자, 이렇게 그 사이에 큰 사이클만 하더라도 4개의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고에 계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은 잘 모르는 전문가가 있을지 몰라도 반도체를 모르는 전문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존재가 있는데 반도체 모르고 한국에서 주식을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오르고 계신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서 돌아 나오는 이런 소형주들을 이미 여러 차례 다뤄보신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례대로 제가 이렇게 네임드 종목들 순서대로 간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이제 저 앞쪽에 이제 1차 레인 네임드들은 끝이 났고요. 다 갔고요. 주가가 다 갔다는 게 아닙니다. 분석하고 이런 게 벌써 다 나갔죠. 그리고 이제 2차 종목들 그 아래쪽에 나 있는 네임드급들 중형성 라인에 뭐 시가총액으로 치면 펜트론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되고 4천억 됩니다.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4천억이고요. 펜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위쪽에까지 또 날아가 있죠. 요런 종목들 이제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이제 1조 전후라든가 5천억 혹은 그쪽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시가총액이 낮다라고 하도록 굉장히 유명했던 네임드 종목들 중심으로 대표 선수들을 먼저 뽑았다라고 하면 이제 2차 선수들 요런 거 지금 골라내야 되는 거죠. 요런 걸 골라내리게 되면 계속해서 반도체 호황 타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 앞에 긴가 민가 해서 못 잡으신 분들도 반도체의 경우에는 자, 앞서 조선이 그렇고요. 바이오가 통으로 달리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통으로 달리는 섹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아까 봤던 잠깐 중간에 지나갔던 넥스트인 같은 애들은 아직 출발도 안 했거든요. 그런 애들 아직 넥스트인 같은 종목은 출발도 안 했습니다. 요 뒤에 바로 이어가지고 그냥 본 김에 넥스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노리셔도 되는 거거든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로그인 하시면 다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